네, 피터 드러커 자기경영 노트 목표 달성의 능력을 높이는 자기관리 방법. 이 책에서는 계속 목표 달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 귀에 박히도록 나오는데, 목표 달성 능력을 높이는 자기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서문에 목표 달성 능력을 높이는 자기관리 방법, 그다음에 목표 달성은 습관, 타고난 사람이 없고 습관이다. 그다음에 경영자가 되도록 노력한 사람들만이 성공, 배움이 필요하고 조직사회에서 목표 달성 능력은 이란 제목. 그다음에 성취와 자아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혹시 자아 성찰,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경영 노트를 통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목표 달성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서문에 시작하며에 네 가지 제목이 있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라. 그다음에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라. 실행하라.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말하라. 첫째 필요한 지식,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고 무엇이 기업에 옳은가를 질문했다. 그리고 7가지 중에 이제 4가지는 그 지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실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인데요. 이제 보면 실행 계획서를 수립했으며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졌고 의사소통에 책임을 졌고 문제보다는 기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내용이 아마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직 전체가 그를 책임지고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 경영자가 생산적인 회의를 이끌었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라.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라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다.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 묻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예가 있고요. 또 재계 öl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해리 트루먼은 외교 정책을 위해서 외교 장관하고 아침에 업무 시작할 때 외교 장관하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마샬 플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해리 트루먼이 잘했던 건 또 뭐냐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정책을 완수하는 걸 또 목표로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결치 우리가 또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폐기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모든 일이 가능해도 한 가지 과업에 집중한다. 이 한 가지 과업이라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고 제가 제일 잘 못하는 일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회사의 사명을 재정의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최우선 업무를 마친 다음에는 두 번째 업무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최우선순위 1 있으면 2번은 그것이 끝났으면 2번은 그냥 자동으로 2번을 또 하는 게 최우선순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잭웰치는 5년마다 질문을 하고 우선순위 목록을 2-3가지 중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애썼다고 합니다.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두 번째는 회사를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질문이다. 무엇이 올바른가? 소유자들, 주가, 또 여기 이제 한문으로 써 있는데 구성원들, 경영자들에게 좋은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다음에 가족기업 경영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가족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작은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 가족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기업이 있나요? 듀폰 같은 경우도 가족기업이라고 하고요. 제이라이온스 앤드컴퍼니도 가족기업인데 이 사람들의 그 원칙 하나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역량과 성과가 탁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해야만 가족들도 승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라이온스 앤드 컴퍼니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 경자가 될 수 있는가? 실행 계획을 작성하라.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라. 이 부분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에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이렇게 다른 거 할 때는 이 실행 계획서도 작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나에게 적용하는 게 참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계속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신의 업무 추진 과정을 계획해야 한다.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결과, 또 가능성 있는 제약, 미래의 수정 확인 지점과 영향 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또 경영자는 원하는 결과를 확정할 때 회사가 다음 18개월이나 2년 동안 내가 어떤 공헌을 기대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질문하는 것들, 질문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익숙한가 봐요. 나는 어떤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가? 마감 일자는 언제인가? 이 과정은 윤리적인가? 이것은 조직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이것은 사명, 가치관, 조직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제약조차 없다면 잘못된 행동을 이끌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질문과 이런 제약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라. 또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라에 실행계획서는 공헌을 위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의향서. 실행계획서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도전을 받는데 실행계획서는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율법처럼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변경돼야 한다. 문서로 된 계획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저는 이제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변경돼야 되고 수정돼야 되고 관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확인, 계획된 기간 중에 6개월 만에, 9개월 만에 내가 실행계획서를 작성했으면 9개월이나 어떤 일정 단위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확인은 다음 실행계획을 세우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에 또 확인을 해야 된다. 실행계획서를. 실행계획서는 경영자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란 경영자가 가장 부족하고 값비싼 자원이다. 경영자가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결정하지 못하면 쓸모 없어질 뿐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계획 없이 성공적인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 무조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이제 실행 계획서를 세웠다면 실행하라. 의사결정, 의사소통, 기회, 또 회의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의사결정에 책임져라. 사람들이 알 때까지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의했다고 전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 때까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면 의사결정은 없다는 뜻이다.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 조직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른다면 의사결정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마감일을 정하라. 의사결정 실행에 옮길 사람은 정하고 영향받는 사람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된다. 적어도 크게 반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받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전달, 고용과 승진, 의사결정 결과를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의사결정이 잘 되었는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은 모든 직위에 매우 중요한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실행하라. 의사결정, 의사소통, 기획, 회의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된다. 의사소통을 책임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소통을 책임져라. 아까는 의사결정에 책임져라이지만 이번엔 의사소통을 책임져라. 목표 달성을 하는 경영자들은 그들의 실행 계획과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꼭 확인한다. 모든 상사 부하와 공유하고 그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동시에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과업을 완수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줘야 되고, 경영자 자신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내는 그 정보를 얻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정보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실행하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실행하라에서
기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문제들은 늘 발생하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기회 탐색은 성과를 낳는다. 우리가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다룬다. 내 외부에서 변화를 관찰한 뒤 우리는 회사를 위해 이 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 이 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가? 7가지 상황을 기회로 생각한다. 자기가 속한 회사나 경쟁사 또는 사업 분야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 시장에 있는 과정과 제품 또는 서비스와 시장에 있을 수 있는 차이, 또 과정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 사업과 시장의 구조 변화, 인구의 구조적 통계, 사람들의 심리, 가치관, 인식, 분위기, 의미의 변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경영자는 최고 인재를 문제 해결이 아닌 기회에 투입한다.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라. 회의는 헛소리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다.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정말 또 이 회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회의가 산으로 가는 일이 있는데, 회의는 헛소리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회의를 이끌려면 회의에 앞서 어떤 성격의 회의가 될지 결정해야 한다. 회의 전에 회의용 초안을 준비해야 하고, 회의가 끝나면 미리 정해놓은 회의 참석자가 최종 보고서를 나누어 줘야 한다. 발표회의. 이제 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표회의가 있는데 발표 내용에 집중하고 그것만 논의한다. 한 사람이 하는 보고회의, 보고서 외에 다른 것은 논하지 않는다. 몇 사람 또는 직원이 하는 회의, 보고서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미리 보고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 경영자 소집 통지회의, 경청하고 질문해야 한다. 참석자들이 경영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회의,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말하라. 이게 7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에 대해 말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 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듣고 마지막에 말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성품, 강점, 약점, 가치관, 신념 등이 광범위하게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올바른 일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하는 경영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올바른 일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은 수양이다. 목표 달성은 수양이다. 굉장히 우리 동양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피터 드러커가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